MBTI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ADHD일 가능성이 높다. 이 성인 ADHD가 많이 검색되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다 저희 애가 ADHD 같아요 이게 아니라 본인이 내가 이제 병원을 갈 정도인가, 특성이 있지만 ADHD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개념을 익혀가셨으면 좋겠거든요. 여기서 주의력 하는데 주의력이 뭘까요? 주의력은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환경 속에 수많은 정보들도 있고 자극들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오는 게. 그 많은 정보들 중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입력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력이라고 해요. 주의력도 크게 다음과 같은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각성이 있고요. 그런 각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지속적 주의력이라고 해요. 선택적 주의력은 동시에 제시되는 많은 정보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에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주의 분할 능력은 멀티태스킹이라고도 하죠. 필요한 만큼의 주의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주의력을 평가한다는 거는 이 세부 유형을 어느 주의력에서 좀 결핍이 있고 어느 주의력이 또 상대적으로 부족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 있어요. ADHD라고 하면은 똑같은 ADHD가 아니라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주의 우세형,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복합형이 있어요.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치료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부주의형 먼저 살펴볼게요. 이 9가지 증상들 중에서 6개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최소 6개월 이상 동안 이 증상이 꾸준히 지속이 되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일시적인 우리의 심리 상태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배제하고 주의력의 부족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있어온 발달적인 문제이냐를 보기 위해서 6개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성인 ADHD, 그러니까 17세 이상은 6개가 아니고 5개 이상만 충족이 돼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증상을 조절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아동기 때 나타난 것만큼 눈에 뻔히 보이게 나타나지 않고 갈무리하면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 개수가 좀 적어도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필수적으로 12세 이전에 일부 증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만 12세 성인이 돼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더라도 일부 증상은 아동기 때부터 출현을 했다는 거죠. 전두엽 기능이랑 관련이 있는 발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쭉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다른 이유의 문제로 발견이 안 됐을 뿐이지 문제는 쭉 있어 왔어야만 ADHD다. 성인 돼서 찾아오시는 이유는 회사에 들어갔더니 나 혼자 해야 되는 문제 해결이 더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요구되는 그 과제 난이도가 높아져서 그게 문제가 이제 잠재되어 있다가 이제 기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일상생활에 기능 저하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나 가끔 그러는데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이라면은 증상 정도는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너무 심해서 주변에서 봐도 걱정을 한다든지 스스로도 이것 때문에 너무 심적인 고통감이 크다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내 능력 가지고 이 정도는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현저히 못 미치는 기능을 할 때 뭐 능력은 출중하고 내가 머리도 있는데 자꾸 뭔가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직업에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들으신다던가 아니면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맨날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원서를 날짜를 까먹어서 못 내는 일.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능력으로는. 세부적인 면에 주의를 좀 기울이기 어렵다. 이런 실수를 내가 많이 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바른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있을 때 옳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 틀린 거 고르고 이런 실수들.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내가 세부적인 면을 못 읽어서 실수로 틀린 게 많으신 분들. 그리고 막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읽을 때 머리 어지러지시는 분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주의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흔히들 영화 한 편 다 보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수업 듣는 거, 책 읽는 거. 책 읽는 거. 그러니까 쉽게 내가 뭔가 지루해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뭔가를 주의를 유지해야 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좋아하는 건 진짜 오래 해요.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오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그게 뭐든 간에 요구되는 일.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이제 대화할 때 머릿속은 딴 생각하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지거나 그러니까 경청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거.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는 거. 과제나 숙제 같은 거 못 끝내는 거. 그러니까 일을 시작은 하는데
끝을 못 맺는 거예요. 체계화의 어려움이 예를 들어 이제 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목차 같은 거 만들어서 노트 정리하는 거 되게 어려우신다. 뭐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일을 하는 게 좀 어려우시다거나. 방 정리 못한다. 늘상 개판이었다. 이거 체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어폰 찾는데 아니면은 핸드폰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맨날 허둥지둥 출발한다? 경험담처럼 얘기하시니까.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시간 계획이 안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8시까지 출발을 해야 어디 안 늦어요. 약속이. 아, 내가 그러면 7시 50분까지는 이 정도 상태가 돼야 되겠군. 7시 40분까지는 요래야겠군. 그러니까 난 몇 시에 일어나야겠군.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릿속에 딱딱 보통은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밥 먹듯이 해요. 계산이 안 돼서 여기서 팩폭 맞고 있는. 컴퓨터의 배경화면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폴더를 만들긴 만들어요. 하지만 폴더를 못 찾죠. 배경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이 널브러져 있다거나 왜 이렇게 경험담 같이 얘기하시죠?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피하는 거. 뭐 회피. 네, 숙제랑 과제를 해야 되는데 자꾸 뭐 내가 좋아하는 일부터 하고 있다던가.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게 너무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는 거. 저도 예전에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었어가지고 이제 무소유라는 책 읽고 이제 외부 이제 어떤 자극으로 인해 쉽게 산만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다른 데서 소리 지르면 뭐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흐름이 끊겨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에 뭐 했었지? 음.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잠깐 산만해지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원래 목표대로 돌아오는 게 좀 어려워야 돼요. 또 집중을 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MBTI에서 NP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ADHD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약간 카더라가 있는데 아예 뜬구름 잡는 소리는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 유형의 특징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ADHD 증상들이랑 좀 일치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잡생각, 딴 생각, 막 뻗어나가는 산만한 어떤 그 확산적인 생각들이라든지 그 무계획적인 특성들 이런 것들이 닮았죠. 내가 해야 되는 일상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건망증. 이런 순간이 많았다. 자꾸 이렇게 어딘가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ADHD인데 자기가 ADHD인 줄 모르고 살았던 분들 중에는요, 자기 증상을 최대한 메꾸려고 그 반대되는 보상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요, 전략을 세우는 거죠. 자기 증상을 이제 채우려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까먹으니까 일정을 더 열심히 막 정리해서 기록해요. 근데 남들이 보면 좀 과할 정도.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그게 없으면 일상생활이 안 돼요. 그럼 그거는 오히려 ADHD이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일 수 있어요. ADHD 분들 중에 완벽주의 성향 가지신 분들 많고요. 불안이나 강박 높으신 분들 많거든요. 그게 서로 이렇게 약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이에요. 과잉행동 충동성은 너무 이제 에너지 수준이 높고 충동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일 때. 그래서 사실 눈에는 훨씬 더 빨리 뛰어요. 손발을 가만히 못 두고 이제 꿈틀거리는 거,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 계속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 있잖아요. 그 ADHD 친구들 검사할 때 많이 보게 되는 거, 이렇게 뭐 만지고 뭐 구멍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계속 손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손톱을 계속 물어 뜯는다거나 머리카락 계속 돌린다거나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두 번째는 자리를 이탈하고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은 나갈 핑계를 계속 만들어요. 화장실 가고 싶지도 않은데 계속 앉아있기 힘드니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면 아주 좋은 핑계잖아요. 성인이 되면 이 증상이 자리를 이탈하지는 않지만 좌불안석의 경험으로 이제 주관적인 경험으로 경험하실 수 있다고 하는. 좌불안석은 앉아는 있는데 계속 속으로 안절부절 이제 일어나고 싶다. 못한다거나. 뭔가 불편해. 앉아있는 거 너무 힘들어. 이런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적절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르. 그러니까 잠깐 안 보면은 어디 막 올라가고 점프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부상의 위험도 크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다세 이전에 보이는 이런 행동들은 아이들이 주의력이 충분히 발달을 하기 전 시기이기 때문에 정상 행동일 수 있어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쉬는 게 어렵다는 느낌으로 이게 또 경험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쉬는 느낌. ADHD 과잉행동 유형이 좀 자극추구적인 경향이 있죠. 4번은 조용히 이제 여가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하는 거. 목소리가 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용히 그 해야 되는 활동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TV 보고 있어, 뭐 가만히 뭐 만들고 있어 할 때
옆 사람이랑 막 얘기하는 거죠.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태어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하고 의욕적이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에 처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신 분들이 ADHD를 갖고 있는데 다른 장애로 오진되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울증. 왜냐면 그 조울증의 조증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막 말도 빠르고 행동도 막 제스처도 크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ADHD 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변별점이 그거겠네요. 조울증 같은 경우는 사파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우울증 사파, 조증 사파 기간이 아닐 때는 그런 주의력이나 과잉행동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근데 사실 ADHD는 사파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항상 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좀 변별을 할 수 있겠네요. ADHD는 아동기 때 아까 12세 이전엔 무조건 증상이 있었어야 되고 이제 양극성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기 때보다 사실 성인 때 나타나는 경우들도 또 있죠. 많죠, 그때가.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거.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신 분들이 그 방송인이 되신다거나 말 많아야 되는 개그맨이라든지 MC 뭐 아니면 아나운서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시면 오히려 이게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의 말 계속 끊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막 성급하게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잉행동 충동성 특성이 억제가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못 기다려요. 내가 하고 싶은 충동이 들면 바로 얘기를 해야 되고 끊어버려야 돼요, 이 사람의 말을.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또 이게 일부러 그런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충동성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러는데 오해를 많이 사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맞아.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듣게 돼서 자존감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대인관계가 안 좋게 되기도 해요. 이제 기다리는 거, 줄 기다리거나 이런 거 못 하시는 거죠. 웨이팅 같은 거는 이제 못 하시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제 먼저 할 사람 할 때 자기가 항상 먼저 손을 들고 기다리는 걸 못 하니까 내가 먼저 하겠다고. 성인의 경우에는 참을성이 너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법규를 자꾸 어기셔요. 기다리기 힘들어요. 빨간불 못 기다려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막 누굴 치게 되거나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건드리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원성을 사죠. 상대방의 영역을 좀 존중하지 못하는. 어쨌든 억제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낄 상황 안 낄 상황 잘 모르고 일단 그냥 할 말이 생각났다? 끼어드는 거죠. 6개씩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4개밖에 충족이 안 되는데 내 삶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쳐요 했을 때 내리는 진단도 있어요. 증상은 불충분하지만 어쨌든 ADHD 장애에 속한다 라는 진단도 있으니까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장애라는 것은 기능상의 문제를 야기하거나 주관적인 고통감을 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나에게 나타나는 만성적인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 증상 때문에 내 인생에서 겪게 되는 피해, 기능상의 문제 혹은 나의 심적인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일 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가서 주의력 검사를 받아봐야 되거든요. 이제 주의력 결핍장애가 의심될 때 어떤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유용한 정보 알려드릴게요.